세 번째 강의 제목은 성과관리 가이드 2020의 올바른 활용법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정은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1시 반부터 시작한 강의가 이제 3시 40분 정도 시간이 상당히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슈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진행이 현재까지 원활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관리 가이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창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저희가 이 발표 끝난 후에 한번 하나하나 짚으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컨텐츠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과관리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과관리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성과관리 지표별 세부 항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중간 한 6월, 7월쯤에 공유를 해드린 것 같아요. 다 받으셨나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사실 그냥 글로서만 보면 이 업무를 처음 맡으셨을 때 상당히 이건 뭐지라는 궁금증이 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부분은 이해가 잘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저희는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피면서 또 지금이 19년도 성과평가의 각 지표별로 우수한 지역 사례를 좀 넣어서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과 관리의 개념 먼저 설명드릴게요. 성과 관리를 하는 이유는 이제 연중 체계적인 목표 관리 그리고 수시 자율 개선의 기제로서 지역 인자이별로 키 퍼포먼스 인덱스 그 KPI를 구축하고 MBO 매니지먼트 옵젝티브 방식으로 관리를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처음 도입됐던 KPI 기반의 MBO 방식의 성과 관리가 지금까지 계속 활용이 되고 있고요. 저희 직능원 인자위 지원센터에서는 이 성과 관리 가이드를 매년 배포해 드리고 있는데 성과관리 가이드 2020은 2019년도에 배포된 거를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2020년도 성과 지표 항목이 상당히 빨리 결정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저희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그리고 저희 직능원 인자지원센터가 그 성과지표 항목의 개선 사항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고요. 조만간 열린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조금 더 수정 변경 보완될 예정인데 그 부분은 이제 2020년도 올해 성과가 아닌 내년도 성과 평가 받을 때부터 아마 적용이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안내를 받으실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KPI를 통한 자율 성과 관리는 무엇인지 핵심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지역 인자위의 발전을 위해서 인자위 상호 간의 소통과 협업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인자위의 균형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연말에 단 한 번의 성과평가라기보다는 연중 상시적 성과 점검과 관리가 필요함을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 점검이라는 그때 양식을 보내서 한번 작성해 달라는 요청이 갔었는데 그게 이러한 성과 관리의 과정의 일환이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 인자위는 KPI를 설정하고 그 달성도를 연중 관리해야 되고요. 연말 성과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의 시스템을 도입한 상황입니다. KPI란 지역 인자위 주요 업무의 개량적인 성과를 요약한 것인데요. 이 개량 평가 외에 비개량 평가도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가 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성과관리 체계입니다. 이 부분은 다 알고 계실 내용이겠죠. 성과관리 구성은 첫 번째, 위원회 운영. 이 부분은 센터장님 강의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었지만 위원회 운영 중요성을 엄청 강조를 하셨죠. 이것이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추후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수급조사 분석도 인자위의 중요한 메인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평가받는 항목이고요. 지산마 사업 훈련 성과도 역시 지역 인자위가 맡은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윤수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네트워킹이 잘 돼야 거버넌스 운영이 잘 된다라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거버넌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네트워킹이 중요하고 이것도 주요 항목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무국 조직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조직 관리가 중요하므로 이 부분도 성과평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5가지 구성이 있겠고요. 성과관리위원회라는 구성이 존재합니다. 성과관리위원회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그리고 직능원 인자위 지원센터팀, 그리고 성과관리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성과관리위원회는 가이드라인 요 내용을 논의하고 그리고 조금 더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인자위 목표 수준 KPI를 검토하고 목표 수준 관련해서 이것이 정말 적정한가를 논의하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지역 인자위 니즈에 맞는 전반적인 컨설팅 실시 외에 성과 개선을 위한 자문, 그리고 지역 인자위 현황 파악을 한 후에 필요사항 협의를 위한 성과관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KPI 프레임인데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이 책자 성과관리 가이드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국가 수준의 목표 그리고 지역 수준의 목표를 토대로 이제 17개 지역 인자위가 출범을 했고, 지역 인자위에는 사무국, 중요한 사무국의 역할뿐만 아니라 선임위원, 설치기관의 역할이 다 적절하게 운영이 되어야 지역 인자위가 더 활성화되면서 그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맨 마지막 줄인 것 같아요. 지역 인자위를 지원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사실 사무국에 의해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사무국을 대상으로 각각 성과 항목별 업무 단위 목표를 설정하게 하는 것이고, 그 성과 지표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성과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표 세부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바로 위원회 운영입니다. 제가 저희가 8월에 컨설팅을 했을 때 서울에 모여서 많은 지역 인자위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때 사실 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워낙 높으신 분들도 종종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의전하느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제 뭐 예산이 반영돼서 적용된다거나 이런 사례가 너무 없다. 이러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위원회가 정말 지역 인자위의 지역 내 거버넌스 구축 관련 사무국 기본 업무로서 너무나 핵심 업무이고, 각각의 뭐 본위원회,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인력양성 협의체들이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뭔가 팁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설명을 하나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인자위는 본위원회,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인력양성협의체 등 회의 및 의결체를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구축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인데요. 일단 제가 밑에서 두 번째인 분과위원회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분과위원회란 특정 분야의 이슈 그리고 의제를 논의하는 위원회로서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회의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산업, 훈련 직종, 정책 등의 세부 영역별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야 하고요. 분과위원회의 핵심은 바로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된 기능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이제 현안이 발굴이 되면 그 안건이 바로 실무협의회로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실무협의회를 말씀드릴게요. 분과위원회에서 발굴, 제시된 현안과 해결 방안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실무협의회의 주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본위원회에서 논의 및 의결될 수 있도록 안건을 보완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요. 따라서 지역 인자위와 협조 체계를 가지고 있는 유관기관 실무자들로 구성이 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겠습니다. 근데 실무협의회에서 안건이 보완된 것이 올라가는 게 이제 본위원회겠죠. 본위원회에서는 지역 내 의견 수렴을 통해 도출된 현안을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관기관 대표자들은 그 본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고 각자가 대표하고 있는 기관의 정책과 실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본위원회의 위원들을 구성할 때 대표성과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앞선 강의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본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이 공동 책임을 갖고 본인이 대표하고 있는 기관에 가서 정책과 실무에 반영을 해야 지역 인자위가 살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과위원회, 실무협의회, 본위원회를 알아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인력양성협의체를 설명드리면 지역 내 인력 양성의 주체인 훈련기관, 교육기관 등의 대표자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 인자위에서 논의되는 각종 인력 양성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곳이 되겠죠.
아마 각각의 여러 위원회를 운영하시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 각 위원회가 어떠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좀 머릿속에 담아두고 계시면 그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동기부여도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이제 우수 사례를 공유해 드릴 텐데 어떻게 하면 위원회 운영을 잘 할 수 있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계량 평가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1.1은 이제 본위원회 회의체별 개최 횟수 및 평균 참석률입니다.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제 중요한 사안은 원래는 서면이 0.7점? 0.5점이었나요? 그쵸? 0.5? 0.5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대면 회의가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 이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비대면 회의도 1점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게 되게 올해 바뀐 부분이죠. 그래서 성과관리위원회에서 노력해서 변경된 부분이니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어떻게든 위원회 의견 사람 직접 모으는 게 굉장히 힘드셨겠지만 서면으로라도 꼭 의견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외에도 참석률 같은 것도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그분들이 실제 참석을 하게끔 만드는 요인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좋은 안건이 많이 논의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 이제 계량평가 두 번째는 각종 위원회의 지역 고용 HRD 관련 의제 논의 사항이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으로 보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련의 실적을 점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요, 제가 봤을 때 지역 인력 및 훈련 관련 의제들을 발굴해서 지역 인자위에서 풍부하게 논의가 이루어질수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점수화되는 것은 본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실제 실행에 이루어지는 안건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점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비계량 평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계량 평가 첫 번째는 지역 인자위 체계적 의사 결정의 구축 정도입니다. 얼마나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이제 항목이 되겠고요. 여기서의 핵심은 지역에 적합한 인력 그리고 훈련 이슈를 지역 이해 관계자의 참여에 기반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정도 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표성 및 전문성 관련해서 각 기구의 그 지역의 사정을 반영한 실질적 논의가 가능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지역 산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 대표와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단체 및 개별 기업 노조 대표, 취약계층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적절히 참여하고 있는지도 점검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되고 있다면 굉장히 강조해 주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겠죠. 비계량 평가 두 번째는 지역 인자위 의제의 포괄성과 타당성 부분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이제 다뤄지는 의제들이 지역 고용 및 훈련 거버넌스 위상에 적합하게 포괄적인지 그리고 그 논의 방식이 타당한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계속 중요한 게 겹치는 내용인데요. 이제 고용 및 HRD 관련 의제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하고, 그리고 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을 고려해서 그것에 맞게끔 적절한 내용의 안건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안건의 형식이 보고 심의 안건의 성격 적합성 여부뿐만 아니라 안건이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 비계량 평가 보시면요. 이제 논의 및 의사 결정의 효과성인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이거죠. 지역 인자위의 각종 기구들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취지에 따라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논의된 안건이 실제 인자위 활동으로 연계됐는지를 점검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 정보 공유에 그치지 않고 그 위원회에서 승인된 사항이 후속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들도 점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겠습니다. 전년 대비 개선 실적은 모든 항목의 비계량에 들어가 있는데요. 전년도의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얼마나 개선하려고 노력했는지 그 부분들을 비계량 측면에서 확인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위원회 운영을 잘 하는가? 저희가 이제 2019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접수를 보고 계량과 비계량의 접수를 합산했을 때 위원회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두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바로 충북과 서울인데요. 그 지역 인자위의 보고서를 보면서 좀 공유하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제가 좀 뽑아왔습니다. 충북 지역 인자위에서 오신 분도 저기 계신데, 이 충북 지역 인자위는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회 구성이 지역 대표성과 전문성을 잘 갖추고 있고 참석률 제고를 위해 규정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특화된 여러 아젠다를 발굴했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충북 지역 인자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실제 보진 못했지만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를 이렇게 읽어보았어요. 근데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건 이거였습니다. 위원회 추진 방향, 이거 나오나요? 잠시만요. 방향의 구체화, 이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됐더라고요. 즉 비전 및 미션이 나온 거죠. 이건 사실 어느 지역 인자위든 우리 인자위의 목표는 이거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 위원회 운영을 할 때 그리고 보고서를 쓸 때 약간의 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 인자위의 위원회 추진 방향의 비전과 미션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화해서 명문화해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충북 같은 경우는 충북 지역 고용 거버넌스의 리더가 되겠다라는 미션이 있었고요. 비전. 그리고 고용률 몇 프로, 충북 경제 몇 프로 달성에 기여하겠다. 그리고 충북 지역 고용 거버넌스를 확장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미션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할 때 어쨌든 비전과 미션이 사무국 직원들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머릿속에도 함께 심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들에게 중요한 방향을 알려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점을 여기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본위원회와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가 잘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고, 또 중요하게 제가 보였던 부분은 이 분과위원회가 상당히 지역 현안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좀 잘 나누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활권별 분과위원회, 그리고 산업별, 기능별로 나눠져 있는데, 생활권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북의 북부, 중부, 청주, 남부 생활권으로 나눠서 이제 이슈를 발굴하고 있었고, 산업별 분과위원회에서는 주력산업, 충북의 주력산업인 바이오헬스, 스마트 IT, 수송기계 부품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산업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보시면 각 기능별 특성 요인을 토대로 하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협의체, 특성화고 협의체, 현안 과제 협의체, 언론 협의체 등과 같이 이러한 분과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음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우수 사례는 바로 서울입니다. 네, 여기서 한숨을 어떤 분 내쉬시는데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서울 지역 인자위는 이제 서울시의 산업군 분석을 바탕으로 위원회 구성 체계를 갖추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 문제 발굴 체계가 우수했고 사업화까지 연계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했다라는 부분이 주요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종 지역 인자위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서울 지역과의 네트워킹, 그리고 이제 위원회 운영의 팁을 위해서 서울 지역 인자위를 모시고 이제 강의를 한번 들었어요. 그렇죠? 그때 제가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본 위원회를 전후로 실무협의회를 굉장히 많이 수시로 개최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만큼 위원들에게 어떠한 안건이 중요한지를 굉장히 여러 번 설명을 하고 본위원회로 열기까지 그 본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 발굴이 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들여서 위원들에게 설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이제 분과위원회를 보시면 기능, 산업, 현안 등 목적별로 구성을 하는데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그룹별 라운드 테이블을 토대로 현장 의견을 청취해서 현장 기반 안건을 산정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 같은 경우에서도 분과위원회를 한 후에 그 여러 가지 현장에 기반한 안건들이 이제 올라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안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본위원회까지도 실무협의회가 수시로 개최되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적절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공유를 하면서 좀 더 미션과 비전 조금 더 명확하게 위원들에게 심어주시고, 그리고 본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 실무협의회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급조사 분석인데요. 지역 인자위는 훈련 과정의 효과적 그리고 매우 효율적인 관리와 연관된 업무이죠.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급조사 분석 결과가 다양한 수요처에 공유가 돼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다 쓰실 지역 인력 양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역 내 유관기관들의 정책과 의사결정에 많이 인용되고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량평가 보실게요. 2.1 수급 분석 결과 관련 논문 및 보고서 출간 건수입니다.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측정하는 이유는 연구 결과 축적을 통해서 지역 고용 및 HRD 관련 정책 활용도를 높이는 데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고용 HRD 추진 건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수급 분석 결과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훈련기관의 훈련 실시 직종이 변화됐다거나 수급조사 분석을 토대로 혹은 학과가 개편됐다거나 자치단체 전략산업에 반영이 됐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추진 건수가 되겠습니다. 2.3은 수급 분석 관련 자료 제공 건수인데요. 수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 내 고용 및 HRD 현안 도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도를 높이는 데 주된 목적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로우 데이터를 가공해서 인자위의 의견을 제시한 경우도 산정이 되고요. 단순 가공 배포를 포함해서 행사를 개최했을 때 여러 기관에 무작위 배포하는 경우는 1회로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수급조사 분석의 비계량 평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총 크게 세 가지가 있네요. 수급조사 분석의 전문성과 신뢰성, 그리고 지역 내 활용도, 전년 대비 개선 실적이 있습니다. 전문성과 신뢰성 부분은 수급조사 분석에서 지역 인자위 내부의 전문성 향상 및 노력 정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전 발표에 그 Q&A의 답변과도 관련이 되겠는데요. 이 수급조사 분석과 관련해서 지역 인자위별로 전문성을 향상하려고 하는 노력이 매우 높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현실적인 업무의 과부하로 인해서 좀 제한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인자위 지원센터도 어떻게 하면 각 지역 인자위의 수급조사 담당자가 더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지, 그리고 권역별로 얼마나 더 우수 사례를 잘 공유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는 수급 분석 결과의 지역 내 활용도인데요. 수급 분석 결과를 활용한 논문 및 보고서 주제의 적절성, 그리고 방법의 체계성, 결과의 타당성 등을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전년 대비 개선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얼마나 개선하려고 노력했는지의 정도를 비계량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핵심이 나오겠죠. 우수 사례를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수급조사 분석의 우수 사례 두 지역은 부산과 충북이 꼽혔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는 수급조사 분석에서 이와 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기조사에 대해 인력 및 훈련 수급 관련 문제점을 굉장히 상세하게 파악했고 이에 대응하는 수시조사를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조사 목적과 내용에 따라 정량 및 정성조사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분석 성과 평가 보고서를 이제 찾아보니 부산의 경우 시기성이 반영된 산업, 이제 조선 해양 산업, 자동차 산업 및 4차 산업혁명 산업에 대한 추가 수요 조사를 실시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정기 수요 조사를 진행할 때에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조사 문항을 추가했고 4차 산업혁명 사업체에 대한 FGI를 실시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부산 지역 인력 양성 기본 계획에 이제 반영이 되었고요. 분석 결과의 활용의 우수성이 또 눈에 띄었는데 바로 직업 계고 및 대학 학과 개편 컨설팅 자료로 활용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력 및 훈련 수급 조사 분석 토대로 구인 구직 미스매치 해소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충북이 나왔네요. 충북의 수급조사 분석 결과는 평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정기조사에 대해 인력 및 훈련 수급 관련 문제점을 굉장히 상세하게 파악했고 이에 대응하는 수시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조사 목적과 내용에 따라서 정량 및 정성조사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북 지역의 보고서를 이제 보았더니
조사 대상 및 주제를 산업별, 지역별, 현안은 과제별, 대상별로 선정을 하고 있었고요. 이 수급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또 논문도 게재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청년, 특성화고 다니는 청년, 여성, 중장년에 이르는 고용 정책을 수급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현을 하고 있었고, 또한 산업별 인자위 ISC와의 협업을 통해서 대표 산업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도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급조사 분석이 단순히 보고서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 내에 지역 인력 양성 개발, 거버넌스의 기능 확대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성과. 이 부분은 공동훈련센터의 이제 전반적인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공단에서 이제 따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각각의 항목별로 어떤 부분이 평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야 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겠죠. 마지막에 이제 지역 인자위 수급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훈련 수요가 도출된 만큼 훈련 실적 성과 그리고 만족도가 우수하게 나올 수 있도록 공동훈련센터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해서 성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개량 평가를 보실게요. 먼저 3.1의 훈련 성과. 이 부분은 뭐 훈련 실시율이라든가 취업률 등을 이제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중장년 ICT 과정은 제외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3.2 훈련 만족도는 이제 공동훈련센터의 목표 및 성과 관리를 지원하는 데 이제 주된 목적이 있겠고요. 훈련 과정 내실화를 통해서 훈련 수료생 및 참여 기업의 만족도가 5점 만점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비계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 훈련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죠. 사실 이 3번 항목과 관련해서 2021년도 이제 성과관리 가이드는 조금 배점이 높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비계량 쪽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동훈련센터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셔서 훈련 과정 운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질의 훈련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계획 수립을 돕는 것, 그리고 다양한 홍보 채널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 되겠고요. 또한 공동훈련센터 훈련생의 중도 탈락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부분에도 신경을 쓰신다면 이 비계량 평가, 훈련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부분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잘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토대로 뭐 취업률이라든가 실시율 그리고 만족도가 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비계량 평가 쪽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2는 전년 대비 개선 실적이고요. 사실 비계량 평가 부분은 상당히 상세하게 내용이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시다 보면 이런 부분 어느 정도 더 잘 보완이 돼서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수 사례를 또 공유해야겠죠. 또 충북이 나오네요. 광주가 나오고, 광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광주 지역 인자위는 이 지산마 사업 훈련 성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았어요. 주제가 아니라 평가네요. 사업 훈련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각 항목별로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체계적으로 추진을 했다. 뿐만 아니라 협약 업체 각각의 업무별로 구분을 하고 관리를 체계화하고 DB를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평을 보시고 각 지역 인자위에서 좀 어느 정도의 팁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훈련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보시면 네트워킹을 강화했고, 그리고 뭐 인력 수급 또는 과정 개발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훈련의 질을 향상했다라는 부분이 좀 주요하게 보였고요. 공동 훈련센터와 공통 홍보를 노력했다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부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충북을 볼게요. 충북 같은 경우는 훈련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각의 사업에서 성과 창출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고, 향후 계획 기술 및 실행의 순환적인 관계가 잘 나타나고 훈련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했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 채용 예정자 훈련 과정은 수료율이 몇 프로, 취업률이 몇 프로를 달성했다. 상당히 수치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재직자 향상 훈련 과정도 수료율 몇 프로 달성,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체계적으로 협약 기업 관리를 통해서 양질의 취업
협력처 및 훈련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훈련센터별 협약기업 현황 분석도 실시하는 등 상당히 다양한 노력이 엿보이고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네 번째 네트워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킹을 왜 성과 평가를 받는가에 대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지역 내 인적 자원 개발에 관련된 유관 기관들의 논의 및 참여의 장을 역할하는 것이 바로 네트워킹이 되겠습니다. 바로 핵심은 이 다음 문장인 것 같아요. 지역 인자위는 회의체 형태이기 때문에 도출된 해결 방안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유관기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의 핵심이 바로 네트워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원회가 잘 되려면 사실 네트워킹이라는 밑에 톱니바퀴가 잘 굴러가야 위원회도 잘 굴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원회만 하겠다 막 이렇게 열심히 해도 네트워킹이 안 되면 이게 맞물리지 않기 때문에 성과가 사실 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다 이렇게 여러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운영이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회의체 형태의 조직이기 때문에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여기서 도출된 해결 방안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 실천이 나와야 사실 성과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각 유관기관의 협조를 끌어내는 데 힘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포럼 및 세미나를 통해 현안 이슈를 공론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의 활성화 부분이 굉장히 키가 되겠고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지역 인자위가 네트워킹의 어려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에게 위기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얘기했는데 뭐 유튜브 채널 개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모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영상 업체가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뭐 소규모로 진행을 하시되 영상으로 남기시고 그걸 또 공유하고 유관기관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또 그분들의 참여도 뭐 온라인상 뭐 줌이나 여러 가지 뭐 웹엑스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참여시키고 그렇게 된다면 또 네트워킹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릴게요. 계량평가 부분을 보시면 거버넌스로서의 이제 지역 인자위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 내 HRD 현안을 도출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뭐 지역 인자위가 단독 혹은 공동으로 주관한 포럼, 세미나, 컨퍼런스 등이 개최 건수가 되겠죠. 굉장히 공개 행사 건수가 중요해요. 지역 인력 양성과 훈련 수급 이슈와 관련해서 지역 내 다양한 관계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비공개가 아닌 공개 행사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공개돼야 된다는 거는 막 많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도 홍보도 많이 될 것이고 관심도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4.2 인자위의 고용 및 HRD 관련 활동 및 기타 주관 행사 참여 건수인 건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지역 인자위 관계자가 각종 사업 등과 관련해서 외부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공개 행사에 참여한 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지역 인자위가 단독 혹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는 4.1 아까 앞에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고 또한 적극적인 활동 중의 하나인 기고, 발표, 토론, 좌장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해서 이 실적에 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넓은 활동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죠. 계량평가 세 번째는 4.3 타지역 인자위 및 산업별 인자위와 지역 및 산업기반 고용 및 HRD 활성화를 위한 회의 건수를 체크하는데요. 이것의 목적은 인자위가 타 인자위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나와 있는 부분을 잘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계량은 총 3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1 지역 내 관계기관 협력 정도 및 영향력, 그리고 4.2 지역 외 관계기관 협력 정도 및 영향력, 4.3은 전년 대비 개선 실적입니다. 이 부분도 다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 인자위가 타 지역과도 활발하게 교류하시고요. 산업별 인자위와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지역 내 HRD 관련 행사를 여시면 이 부분에 대한 노력 그리고 비계량 평가적으로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또 어디가 우수했는가 또 궁금하죠. 이게 서울과 경북이 뽑혔습니다. 서울 지역 인자위의 네트워킹 관련 평가 결과는 인자위에서 직접 주관한 행사가 매우 좋은 성과를 창출했다라는 평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행사를 열었는지 보니 이렇게 밑에 IT 그리고 소프트웨어 직업계고 직무 박람회를 열어서 기업과 구직자 간의 정확한 요구 직무 인지를 통해 미스매칭 해소에 기여를 했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특성화고 구직난 해소의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업 그물망 현장 공감 간담회를 열어서 서울 지역 일자리 정책을 공론화하는 자리를 만들고 지역 고유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필요성, 공감에 기여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좋은 성과를 창출하는 네트워킹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경북이 나옵니다. 경북 지역 인자위의 사례를 보겠는데요. 경북 지역 내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동부 지역 포항에서 이제 세미나를 개최한 점이 되게 잘했다라는 평이 있었어요. 세부 내용을 살피시면 2019년 경상북도 인적자원 개발 포럼을 개최했고 여기에서는 이제 상생형 일자리 그리고 미래 일자리에 대한 지자체, 고용노동 관서, 정부기관, 일자리 유관기관, 훈련기관, 기업 등 여러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도출했다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북 동부지역 인적자원 개발 세미나를 열어서 산업 다각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요. 해당 주제는 경북인자위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제들로 지역 전체가 공감하기 위해서 선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서 네트워킹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강조드릴게요. 마지막입니다. 네, 조직관리인데요. 조직관리를 평가하는 이유는 지역인자위 사무국의 전문성 그리고 역량 있는 인력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는 다양한 내용들 중에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직원들의 동기부여 및 인력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및 교육 훈련 등 인력 관리 지표를 만들어 관리하는 게 그 주된 이유가 되겠고요. 전담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의 유기적인 협력, 사무국 외부와 사무국 사이의 의사소통 및 협력이 원활한지를 점검하고 지역 인자위 내부 행정의 독립성 그리고 외부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계량 평가를 가겠습니다. 5.1 사무국 전담직 인건비 이 부분은 예산액의 실 집행 금액의 비율을 적용을 해서 이제 계량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누군가가 이직을 해서 인건비 소진을 다 못하는 경우 이 부분에서 약간의 감점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전담직 인건비는 5명 기준 2억 원 한도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5.2 교육훈련 시간 달성도입니다. 그래서 지역인자위의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 역량 제고 및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시간 관리가 주된 목적이고요. 그 목표 대비 몇 프로 달성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교육훈련 시간은 사무국 전담 인력 전체의 평균이 아니고 1인당 교육훈련 시간으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 산출 시기 아마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을 거예요. 성과관리 가이드에. 네.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나오니까 추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 사무국 전담직 교육훈련비 집행률인데요. 기관당 교육훈련비의 한도는 400만 원이고 사무국 전담직 교육훈련비를 모두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산마 사업에 참여하는 사무국 전담직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지역 인자위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만을 여기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계량 평가 4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5.1 사무국 구조의 적절성, 즉 지역 인자위의 핵심을 담당하는 핵심이 되게 중요하네요. 핵심을 담당하는 사무국이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준을 보시면 업무가 기능별로 적절히 분담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지 등을 보고 있고요. 각 부서의 소관 업무 자율성을 보장하되 전체적으로 사무국 내에서는 유기적 조율을 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등이 이제 평가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5.2 전담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적 평가도 비계량 중에 하나로 들어가겠고요. 세부 내용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실질적인 역량 향상과 그 훈련이 업무에 효과가 있는지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업무적으로 연관된 교육을 통해서 그 부분이
그 사무국 직원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 부분이 비계량에서 평가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5.3 설치기관의 지역 인자위에 대한 지원의 적절성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지역 인자위 사무국 내부 행정 운영 및 대외적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설치기관이 지역 인자위의 독립성을 얼마나 보장을 잘해주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평가 받았을 때 아마 결제 문서를 저희가 첨부로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제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5.4 전년 대비 개선 실적은 마찬가지로 성과평가위원 결과 보고서에 미흡한 점을 토대로 개선 방향,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등을 잘 부각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우수 사례가 나오죠. 바로 인천과 어디가 나오면 전남이 나오네요. 인천 지역 인자위 같은 경우는 조직관리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인력 구성 및 조직 운영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설치기관이 사무국의 전자결제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그리고 자율성과 독립성 증진에 되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교육훈련 예산 집행도 굉장히 저조했는데 직무 관련 교육훈련 참여도 87%까지 개선이 되었다.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었어요. 전남 지역 인자위 같은 경우는 전담 인력 5명이 변동사항이 없었다. 굉장히 중요하죠. 변동사항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도 바뀌지 않았다는 건 다 그 직무에 만족을 했다라고 저는 어느 정도 해석이 되는데, 네, 보니까 설치기관 내부 규정을 준하고 전결권도 잘 이루어지고 있었고, 다양한 대외 프로젝트 및 사업 진행에 있어서 인자위의 독립적 명칭이 주도적으로 잘 쓰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주요한 내용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교육 및 근무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해서 승진급, 성과급에도 연계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직관리의 아마 우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달려서 저희가 쭉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4시 20분이고 제 발표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 플로어 그리고 온라인에서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